안녕하세요. 크립토TV로 채널명을 바꿨습니다. 큰형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FTX 테라 그들에겐 수호천사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올해 가장 큰 사건 사고로 기억될 테라 루나 그리고 FTX 이 사태에는 공통점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지금 중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샘을 보면요.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뉴욕 타임스 주최로 개최되는 딜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의 주요 연사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샘 뱅크먼이 트윗을 날려서 나 여기 참석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범죄자가 세미나에 온다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납득이 되진 않고요. 여기 사회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너 정말 그샘 뱅크먼 인터뷰하는 거 맞냐? 했더니 the answer is yes. 나 하는 거 맞아.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질문들 제가 많이 한번 질문해 볼 거야. 얘기를 했더니 당연하겠죠. 이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친구가 지금 여기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에 의하면 12월 1일에 그 FTX가 공청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미국 상원 의원에서 주최를 하고요. 여기에 CFTC 그 상품거래위원회 위원장님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법정에 서야 될 사람이 공청회에 간다고 하는 건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샘 뱅크먼이 사실 그 공청회 그 다음 주에 하기 이전에 11월 22일에 한 번 사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 거 봤더니 이게 좀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시는데 델라웨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청회를 한 번 이미 했습니다. 이게 뭐냐?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니 히어링을 했죠. 이게 사법 그 관할 지역을 놓고 델라웨어 주와 미국 뉴욕 주가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FTX는 그 파산을 뉴욕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뉴욕에 어서 공청회를 하고 뉴욕에서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겠죠. 근데 FTX 관계자가 굳이 델라웨어에서 공청회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아봤더니 델라웨어는 이 기업들의 온갖 비리, 탈세, 불법, 범죄 행위에 온상으로 악명이 높다라고 합니다. 지금 FTX 측이 여기에서 하자고 좀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거래소의 가장 큰 채권자들이 모두 익명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12월 16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이들의 채권자들 사실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름이 알려지는 게 낫겠죠. 근데 이걸 굳이 숨기고 삭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다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델러웨어라고 하는 곳을 좀 더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할 거 없이 포춘 500의 대부분의 70에서 80%는 이 델라웨어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호적이 델라웨어입니다. 실제 뭐 헤드쿼터는 뭐 뉴욕에도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있는데 본적을 델라웨어에 뒀습니다. 왜 뒀냐 봤더니 여기서 일단 온라인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이 회사를 세우는데 어, 신분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익명으로 회사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서 회사를 차리게 되면 liability 이제 limited liability 컴퍼니가 됩니다. 이게 유한 책임 회사가 되는 거죠. 망해도 무한 책임이 아니라 딱 유한 책임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 위에 상부 기관에 어, 리포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할 의무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그렇게 일단 많이 본거지를 둔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다 뒤져봤는데요. 정말 구글에 쳐보면 본거지는 다 델라웨어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공청회를 진행을 했다. 자 이제 테라의 권도형을 보시면
이 친구 역시도 전 세계에 너무나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죠. 저기 월스트리트 저널, 코인데스크, 또 유명한 어떤 팟캐스트, 유튜버들과 정말 자유롭게 그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건 사람들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할 건 다 하지만 아직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인터폴 적색 경보가 지금 발령이 됐고요. 이 친구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 경찰들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도영은 maybe in Europe, 유럽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보고가 있죠. 지금 이 친구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트위터도 열심히 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 자신에 대해서 그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 내가 VIP로 초대해 줄게. 내가 니들 비행기 티켓까지 다 페이 해줄 수 있으니까 쇼업 해라. 감히 올 수 있으면 한번 와봐. 이렇게 지금 사실 도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경찰들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내가 컨퍼런스 하나 열 테니까 여기 와서 참석해봐. 그래서 내가 다 이상한 소문들 잠식시켜 줄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 다 음모론에 깊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은 사실로 100%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정황이 좀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먼저 FTX의 샘은 그 이제 조 바이든이 이끄는 집권 여당이죠. 민주당과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FTX가 삼각편대를 이뤄서 그 자금들을 어디로 좀 빼돌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들은 아니라 이거 음모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게임스톱 사태로 유명해졌던 그 스타델이라고 하는 월가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좀 악명이 높죠. 여기 대표가 컨퍼런스 나와서 FTX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거 자기 맘대로 고객 돈을 갖다가 썼었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민주당 정치 후원 상위 2위가 FTX 쌤이다. 첫 번째가 조지 소로스라고 합니다. 조지 소로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후원을 민주당이 했고 이것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공화당이 졌다. 라고 하는 다소 그 발언 수위가 센 발언을 직접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샘 뱅크먼이 지금 얘기했던 게 지금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의혹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팩트는 뭐냐? 그 지난 사건 이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FTX가 이제 에버스테이크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또 블록체인 기업과 연결해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전쟁 후원금을 많이 보냈을 때 연루가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 코인으로 기부를 받아서 그거를 우크라이나로 전송을 했죠. 그걸 다시 우크라이나에서 법정화폐로 환전을 했을 때 FTX가 개입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쌤이 그 민주당만 후원을 많이 한 줄 알았더니 그 미국 상원 의원들, 특히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지금 FTX 사태 15일 전에 $1 million 줬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지금 다음 주 12월 1일에 그 공청회 하죠. 이거를 미국 상원 의원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돈을 미리 건넸던 것을 지금 확인이 된 거죠. 결과가 어느 정도 짐작이 저는 될 것도 같습니다. 이제 테라의 권도영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 블랙록이라고 하는 것과 스타델,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개의 금융기관이 제민이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10만 개를 빌립니다. 그래서 UST라고 하는 테라루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UST를 동시에 공매도를 칩니다. 그래서 UST도 무너지고 루나도 무너지고 비트코인도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얻었다더라 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지금 찰스 호스킨슨이 이걸 그 포워딩 하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이게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음모론이 있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중대 범죄 앞에서 매우 친절하고 그들을 감싸고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대놓고 FTX를
샘을 옹호했다가 욕을 먹고 있는 곳이 뉴욕 타임스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그 리포터가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범죄다, 사기다, 뭐 앨런 사태 이런 어떤 뭐 크리미널 범죄자라는 용어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용기 있다, 뭐 리스킹을 테이킹한다라는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 미화 발언을 해서 전 세계 업계 관계자들이 다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어난 사건이고요. 또 FTX라고 하는 것은 그 좀 경험이 부족하고 세련되지 못했던 개인들이 저지른 사건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범죄자가 아니라 그냥 실패고 실수다라는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아래 보시면 샘이 그 사과의 편지를 직원들에게 남기는데 상황이 이런 식으로 악화가 되면 우리 모두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실수로 누구나 이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overconfident, 내가 너무 이렇게 교만했고 그 부주의했다, 실수다, 마찬가지죠. 나는 이 마진 포지션이 그 어느 정도인지 내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 리스크도 내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다. NY 그 포스트에서도 얘기를 하죠. 파이낸셜 타임즈도 사실 샘 뱅크먼이 그 일당들이 이 사태 이후에 뭐 해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일어났었고 실제로 수천억 원으로 바하마에 있는 부동산을 산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개인적인 어떤 제국을 이루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막 전체적으로 막 음모론으로 엮지 말고 이게 개인의 어떤 실패고 실수로 생각을 하면 어떠겠냐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라의 권도영 같은 경우도 40빌리언을 공중에 이제 날린 장본인이죠.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 새로운 코인을 당신에게 주겠다. 실제로 새로운 코인을 줬죠. 지금 테라 9 버전이 있고요. 신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폼 랩스는 권도영에게 지금 부여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건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I bet big, 나 너무 크게 걸었고 나 진 거 같아, 나 잃은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보다는 나는 실패했어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그 당시에 뭐 3, 4조 원 되는 돈으로 실은 그 UST 스테이블 코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 나 최선을 다했어라고 그 회계 감사 기관에 보고서까지 첨부해서 지금까지도 이 변호, 자기 변호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사태 직후에 글로벌 크립토 규제가 매우 강조됐습니다. 이 FTX 사태 이후로 뭐 영국뿐 아니라 뭐 미국, 뭐 인도, 우리나라 할 것 없이 크립토 규제에 대한 얘기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테라 루나 사태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자넷 옐런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이거 빨리 올해 말까지 통과를 시키자. 그리고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도 이거 스테이블 코인 담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 스테이블 코인 담보는 국채와 미국 현금으로 구성된다고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들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 이거 이제 제 생각이죠. 뭐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타임즈가 샘 뱅크먼을 크립토 업계를 구원하기 위했던 사람, 노력했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미화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컨퍼런스도 가고 이제 미국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정치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테라 권도영 역시도 아까 그 인터폴 공조 말씀드렸죠. 적색 경보가 떴는데 한 달 전이죠. 한국의 법원에서는 이 권도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전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이 친구가 아무래도 싱가포르에서도 있었다 보니 그쪽에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히어링, 공청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자기 변호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지금 테라루나의 CEO가 유럽에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죠.
계속 전 세계를 자기 안방 마냥 활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해가 안 되냐? 그 미국의 가장 큰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를 주동했었고요. 이 친구가 법정 지금 그 판결 이후에 15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지금 사건이 밝혀진 이후 24시간 이내 체포가 됐고요. 작년에 그 복역 중에 그 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 경제사범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도 높은 그 형량을 이렇게 내리는데, 샘은 지금 세미나 가고 공청회 가고 지금 권씨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상식적이진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이건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샘은 컨퍼런스 공청회에서 본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권도영은 감옥에 제 생각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나 역시도 끝까지 생존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23, 24년 크립토 규제법, 이건 미국이죠. 스테이블 코인,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이것들이 하나하나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의 미카라고 하는 규제 법안도 24년도에 이제 실행이 될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죠. 네 번째, 글로벌 규제가 확립이 된다면 그 이후에 크립토 대량 채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그 말씀드린 수호천사가 누군지, 그들이 무슨 일을 지금껏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